네, 안녕하세요. 전국 170여 개 장기요양기관 창업을 지원한 창업 안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로계약서 마저 작성해 볼 건데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6번 임금 항목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개원 전 근로계약서와 개원 후 근로계약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월급과 시급이라고 했죠. 즉, 예산상 직원의 급여와 실제 지급할 직원의 급여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쓰는 근로계약서는 개원 전 설치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제출용 근로계약서로 예산서에서 산출한 급여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럼 한번 써볼게요. 자, 우선 급여 적용 기간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급여 적용 기간은 쉽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를 하셔야겠죠? 그럼 급여 적용 기간은 근무 개시일부터가 맞겠죠? 급여 적용 기간은 근무 개시일부터 시작을 해주시고요. 급여 적용 기간이 끝나는 날은 당해 말일까지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당해 말일 12월 31일이겠죠. 이 당해 말일까지로 설정하는 이유는 매년 최저시급과 매년 최저임금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도 그에 맞춰서 매년 새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여 적응 기간의 마지막 날을 당해 말일까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2번 급여 항목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월급제인지 아니면 시급제인지 선택하는 곳이 있어요. 시설장, 사회복지사는 센터 내 일정한 시간으로 근무하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월급제, 요양보호사는 매달 달라지는 일정표에 따라 근무하고 그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 시급제입니다. 요양보호사 기준으로 작성 중이니까 저는 시급제에다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대망의 시급을 정하는 란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개원 전 근로계약서에 예산에 책정한 월급과 시급을 개원 후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급여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급 구해볼게요. 우선 단순 계산이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공식은 당해 최저시급 더하기 당해 주휴수당입니다. 최저시급이란 고용노동부에서 물가를 반영해 매년 정한 근로자의 시급에 대한 하한선이고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말해요. 주휴일은 지난 영상에서 말했지만 일주 정해진 근로시간을 충족하면 주 1일은 반드시 휴일로 지정하며 이날은 쉬더라도 일한 것처럼 수당을 받는 유급 휴일이고 이때 받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급여와 별도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보단 아예 처음부터 시급에 합산하여 급여 계산이 좀 더 용이하고 급여 지급 시 주휴수당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최저시급만 넣지 않고 주휴수당까지 함께 넣어서 기본 시급을 구성하는 거죠. 당의 최저시급.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올해 최저시급을 모르시겠다면 검색해보세요.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은 최저시급 곱하기 0.2로 계산합니다. 계산하면은 주휴수당은 1,972원이 나오고요. 이 둘을 더한 기본 시급은 바로 11,832원입니다. 이렇게 정하시면 바로 기본 시급이 완성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장기요양 인건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선 이 금액보다 시급을 더 높게 잡아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산 책정 시 11,832원보다 높게 잡아서 12,000원이라고 했다면 11,832원과 그 12,000원 간의 차액을 구해 보시고 그 차액을 기본 시급 내 기타 수당으로 넣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서와 맞춘 최종 금액을 적어 주시고요. 금액 밑에 간단하게 공식을 같이 작성해 주시면 좋아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었죠. 방의 최저 시급 더하기 주유수당. 그리고 만약에 기타 수당이 발생했다 하면은 기타 수당까지 적어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시급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7번 연차 항목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8번 사회보험 적용 및 신고입니다. 우선 사회보험은 대표자와의 가족 관계 여부, 연령에 따른 각각의 적용 여부가 달라져요. 산재보험은 나이와 관련이 없고요. 하루에 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대표자 겸 직원 또는 대표자의 가족인 사람이 직원이라면 가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대표자나 대표자의 가족이 아무리 그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회사의 대표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진짜로 근무를 한다기보단 회사 일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대표자 겸 다른 직무를 겸한다거나 대표자와 가족 관계인 분이 센터 직원으로 등록할 시엔 사회보험 중 고용과 산재는 제외함을 알아주세요. 국민연금은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가입해야 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어요. 만 60세 이상이라면 가입 제외 대상. 그렇기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는 당사자의 나이가 만약 만 60세가 넘었다면 그냥 하얀색 네모로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은 대표자와의 가족 여부, 나이 등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직원이 가입 대상자이기에 근로계약서 작성 중인 모든 직원에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체크 방법은 하얀색 네모가 아니고 검정색 네모로 바꿔 주셔야 되는데 한글에서 컨트롤 F10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특수기호 입력란이 새로 떠요. 여기서 검정색 네모를 찾아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당된다는 의미의 체크 표시가 됩니다. 다음으로 9번 퇴직급여 항목입니다. 여기도 정말 중요해요. 퇴직금에 대한 사항으로 센터에선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누가 관리하고 적립할 것인가를 적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기 때문도 있으나 설치신고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대표님께 이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공부를 요하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대표님의 소중한 시간을 정말 조금이라도 아껴드리려 속성으로 과외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퇴직금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사실 전문적으로는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급여라고 하고요. 퇴직급여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요. 이 나누는 기준은 퇴직급여의 보관 주체가 어디냐예요. 퇴직금은 센터에서 적립 통장을 개설하여 직접 보관 및 관리를 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은행이나 금융사에서 보관 및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직원이 적다면 퇴직급여 유형 중 퇴직금 유형을 선택해도 좋지만 직원이 많아진다면
관리가 다소 힘들어져서 은행이나 금융사에 맡기는 퇴직연금을 선택하심이 좋아요. 퇴직금은 한 가지의 종류지만 퇴직연금은 은행에서 관리하다 보니 또 구체적으로 종류가 나뉘죠. DC형, DB형, 개인 IRP형. 이 세 가지는 퇴직 시 적립된 돈을 어떻게 받을 거고, 현금으로 받을지, 투자로 돌릴지, 월 얼마씩 적립할 건지 등에 따라서 나뉘는데, 그 구체적 사항까진 사실 알 필요가 없고요. 이 세 가지 중 장기 요양 기간에선 개인 IRP를 제외한 DC형과 DB형 중 선택한다는 사실만 알면 돼요.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하여서 월 적립할 퇴직 금액이 일정해 퇴직할 때도 받을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는 형태이고,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하여서 월 급여의 12분의 1을 적립하기에 매달 적립된 퇴직 금액이 다릅니다. DB형은 월 급여가 변동이 거의 없는 사람, 일반 회사원에게 맞지만, DC형은 어르신의 케어 스케줄에 따라서 월 급여가 변동이 많은 장기요양 계열에서 적합하죠. 이 부분도 임금 항목과 마찬가지로 개원 후에 퇴직급여 제도를 실무에 맞춰서 가입하고 변경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나는 DC형이 싫다고 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까지나 개원 전 근로계약서는 장기요양계의 평균과 일반 사항을 지키며 작성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세요. 그래서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는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이라고 적어주세요. 나머지 사항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10번, 11번, 12번도 추가로 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읽어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에 근로계약일은 설립서류 제출하는 월의 1일로 맞춰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센터의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서에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정말로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 오른쪽에 각각 서명란에 수기 서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외에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일생일 때 단 한 번의 기회로 누리는 천천박사와의 창업 무료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천천박사의 무료 상담은 이런 한 푼 받지 않고 단 한 번 정해진 시간 동안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는 대표님을 위한 공헌 사업입니다. 상담 신청은 본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이상 창업 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